뭐 열심히 하면 돼요. 수행은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수행을 정말 해야 되는 시대예요. 오늘 수행과 좀 무관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 다닐 때 한참 폼 잡고 철학책 들고 다닐 때 내가 책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건 철학자 책인데도 불구하고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워낙 인상적이어서 책 다 구해서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이렇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게 책 제목입니다. 소유론적 인간, 존재론적 인간.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이 점점 소유론적으로 변해가고 존재론적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간다.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변해가야 된다. 존재론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소유적 인간, 존재적 인간 하면은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회랭이 들꽃이 펴있다. 소유적 인간은 캐서 화분에 심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사람. 소유적 인간. 존재적 인간은 그 보면서 그냥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을 느끼고 감동하고 좋아하고 보고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재론적 인간형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야기 안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유 일방으로 가고 있군요. 너무 소유 일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물론 많이 가진 건 좋은 일이에요. 경전에 봐도 부처님께서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사람이, 큰 공덕을 전생에 지은 사람이 이 생에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첫째 조건이 부유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회가 너무 일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가치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아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빨리 연퇴하면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빨리 연퇴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런 의식을 공유한단 말이죠. 이런 말이 통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들으면 그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거 듣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한 5년 정도 운동 더 하면 5천만 달러는 더 벌 텐데 5천만 달러는 더 벌 텐데 왜 그만두지? 아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거기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별로 큰 가치를 안 부여한단 말이죠. 지금 현대사회가, 우리 사회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오직 하나의 가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 두드러져 있어요. 그게 소유 가치죠. 좀 일방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돈과 경제 가치. 모든 게 이것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죠. 뭐 요즘 고등학생들 10대잖아요. 10대. 꿈과 희망의 10대 아닌가요? 10대들 대학 진학할 때 대학 학과의 선호도가 미래의 수입 기준이죠. 대학 학과의 선호도가 미래의 수입 기준이에요. 결혼 왜 안 할까요?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손해에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 왜 안 넣죠? 애 안 넣는 것도 따지면 똑같은 이유 아닐까요?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애를 안 넣겠죠. 자기 커리어가 망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자기 시간을 그만큼 더 써야 되고 뭔가 자기에게 불리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돈을 중심으로 한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유리하고 불리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산다면 정말 이것 일방의 세상이라면 세상이 너무나 좀 황량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황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을까요? 가족의 가치. 우리나라도 사실은 진짜 옛날에는 가족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거의 무너진 상태죠. 집에 여러 가족이 같이 산다 하더라도 아마 대부분이 식사 시간이 다를걸요. 옛날에 정말 대가족 살 때는 한 8명, 옛날 우리 집은 그랬어요. 상을 2개 펴놓고 8명이
생각해보면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말 왔다 갔다 그랬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좀 이해했어요. 지금은 뭐 엄마가 제일 늦게 먹을 거고, 학교 갈 시간 맞춰서 애가 밥 먹고, 출근 시간 맞춰서 아빠가 밥 먹고, 뭐 이렇게 대충 살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가족의 가치 많이 줄었죠. 부모 자식 간의 가치, 이것도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다 뭐가 있는가? 그 중심에 다 유분리가 있는 거예요. 유분리가. 그 중심에 유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느끼고 좀 따뜻해지고 사랑하고 이런 어떤 존재적 인간, 존재적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지금 옅어져 가고 있는 거죠. 존재적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옅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은 그렇게 하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 도대체 대안이 뭔가? 대안이 있는가? 가족의 가치를 다시 살리는 것 쉽지 않겠죠.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살리는 것 쉽지 않겠죠. 우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역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사회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가족과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공동체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나 자신이죠. 나는 나예요. 물론 공동체니 가족이니 하면 그 속에 이론이겠지만 내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사는 모습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살아요. 알면 살아요. 그 알미 객관적 실체를 아는가? 아니에요. 감각기관에 온 걸 주관적으로 해석해 살아요.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암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론적으로 따뜻해지고 뿌듯해지고 감동하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끼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요소, 그게 나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 못 바꿔요. 어차피 애도 이렇게 사회에 물들어 있고요. 남편도 그렇게 사회에 물들어 있고요. 부인도 그냥 사회 공통적인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식 구조, 유분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고요. 나도 세상과 접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 바보죠. 근데 이렇게만 살아서는 너무나 사는 게 무의미하죠. 이렇게만 살아서는 사는 게 너무 각박해요. 너무 안 따뜻해요. 따뜻한 걸 발견할 수 있는 요소,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건 가족과도 세상과도 무관해요. 여러분 삶의 진실한 모습, 사실은 세상과 접점이 없어요. 다 여러분 감각기관에 들어온 걸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가요. 우리가 수행한다 그러죠. 알아가요. 점점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일어나는 걸 객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요. 점점 그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져가요.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죠. 여전히 세상은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세상의 스토리도 전개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이야기들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좋을 때 여러분은 유불리가 아닌 다른 판단 근거가 드러나요. 어떤 근거인가? 옳은가 그런 거죠. 이것 하는 게 옳아라고 알아요. 보통 이것 하는 게 옳은 건요, 내게 불리한 거예요. 보통 이것 하는 거 옳은 것은요, 내게 불리한 거예요. 내게 옳다는 가치가 없었으면 내가 화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고 알아요. 이전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옳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지만 또 하기 싫다고 여러분이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 사회적 압박이 있거든요. 자기 위치, 자기 관계, 그 속에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도 많았어요. 그렇게 불리한 줄 알고 하기 싫은데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마음은 분노죠. 화 속에서 그걸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고 알아차림 해나가고 마음이 좋아지고 객관적이 되고 있는 걸 좀 더 있는 것들을 보고 사회 속에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있는 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게 옳다라고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어요. 자기가 뜨고 있어요. 배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고등 무침이 있어요. 내가 하나 뜨고 하나 더 뜨려고 그래요. 내가 더 뜨려고 하는 날 알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옳지 않다고 마음이 옳고 그름을 보여줍니다. 옳지 않다고 마음이 옳고 그름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 나는 더 안 떠요. 옳지 않다고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옳지 않다고 알아서 안 하면 그 다음 마음은 어떨까요? 그 다음 마음은 뿌듯해요. 가치가 느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 느낌이 좋아져요. 이렇게 좋아지는 것, 이거 뭐 가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옳아서 좋아지는 겁니다. 바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게 우리에게 그렇게 생깁니다. 이게 너무나 본질적인 존재론적 가치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이런 따뜻함 구하기 힘들어요. 뭐 가족 관계는 잘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 봐서는 가족 간에도 이거 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능성, 그건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가치를 찾는 것, 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내 안에서 따뜻함을 찾는 것,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완전 독립적 개체거든요. 나는 완전 독립된 개체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 가치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가치를 느껴요. 내가 가치 느끼는 게 곧 나의 삶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당연히 화의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의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화의 마음이 뭘 하려 한다고 알아요. 아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지혜가 보여줘요. 그리고 지혜가 하라고 한 말, 지혜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한 말을 해요. 그건 어떤 말인가? 마음이 아주 좋을 때 했을 법한 말. 화는 한 구석에 있지만 지혜가 드러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말은 내가 마음이 아주 좋았을 때,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따뜻했을 때 했을 법한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떨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뭔가? 나의 기쁨의 대상은 곧 나의 삶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삶이죠. 그렇게 보는 거 그게 삶이고요. 그렇게 화내는 거 그게 삶이에요. 나의 기쁨의 대상은 곧 나의 삶이고요. 나의 기쁨의 대상은 곧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론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감동하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끼고 진실로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정말 지금 시대는 수행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가족도 못 바꾸는데요. 근데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존재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대상, 그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나 자신은 나를 안 떠나요. 내가 나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뿌듯해요. 나에 대해서 의미 느껴요. 나에 대해서 기뻐요. 내가 이렇게 있었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내가 느낀 이 의미, 가치, 보람, 기쁨의 대상이 나를 안 떠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 안에서 가치를 찾으세요. 조화가 있어야죠. 세상은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물론 이게 시대의 변화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는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가치를 보여줘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대학교도 돈 많이 버는 학과에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돈돈 그러고 직장도 친구 만나면 연봉 물어보고 모든 판단 기준이 왜 그 돈이냐.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날 루저로 본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날 루저로 본다. 자기의 가치를 오직 외적 시선에만 신경 쓰는 거죠.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내가 만족하는 내가 없는 거죠. 남이 만족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나,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수행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찾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굳건해져요. 이게 신심이죠. 내가 바르게 하고 바른 것의 가치를 알아서 나에 대해서 내가 굳건해져요. 이 굳건한 마음, 이걸 신심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정말 가치를 찾아가십시오.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 영역 밖에 있고요. 세상 속에서는 또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살아서는 너무한 거죠. 그렇게만 살아서는 정말 너무한 겁니다. 우리가 따뜻해지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끼고 보람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대상,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그렇게 되었어. 진정으로 마음이 그렇게 되었어. 진실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대상,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런 좋은 걸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